고층 다중이용 건물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도 한 번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사례 짚어봅니다. 신축 건물이 아닌 전통시장 역시 대표적인 화재 취약 지역인데요. 불이 나면 옮겨 붙기 쉬운 구조와 시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대비가 시급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몰래 들여와 15억 원을 챙긴 짝퉁 판매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찜질방과 병원, 영화관, 이 시설들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소방당국이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9일 대구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상자 159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병실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부천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선 겁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만난 시설관리자에게 소화기와 방화문 등 소방 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시 이 설비에 의해서 소방서 상황실로 화재 신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확인을 했는데 오작동이 발생할 때는 소방서로 신고를 꼭 하셔서.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데요. 비상구는 항상 열릴 수 있도록 돼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비상구 주변에는 상자 같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시설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시에서 발생한 다중이용 시설 화재는 441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34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 단위의 불시 대피 소방훈련을 계획하는 등 화재 예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에 불이 나면 피난 먼저라는 피난안전 피토그램 보급으로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불시 무각본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번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23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5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통시장에는 불이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작은 불도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불집, 의류, 그리고 기름 튀김 같은 거를 취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여기가 또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점포들이. 또 그래서 또 이런 요소들이 화재 확산에. 그렇다면 전통시장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서울 은평구의 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음식을 조리하는 포장마차가 늘어서 있는데 조리를 위한 전기선이 아무렇게나 꼬여 있습니다. 소화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물품이 담긴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론 조심은 해야지 다 모든 건 그렇지만 크게 막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상황은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전기 히터와 열선 같은 난방용품이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겨울철 화재의 주 원인입니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를 전통시장 곳곳에 확대하고
작은 불도 식별할 수 있는 IoT 화재 감지기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기용품은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멀티탭도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대피로 확보는 기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고, 또 시민분들은 시장에 들어가셨을 때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나갈 수 있는 뭐 통로라든가 이런 공간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의 90% 이상이 부주의와 방심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특히 산불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위에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정선 백석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험한 산세도 문제지만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소방사들이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좀 철수를 했다가 오늘 6시에 다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와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고. 불은 2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태우고서야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통계를 보면 산불의 76% 이상이 건조한 계절인 봄과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확대 사유로는 건조함과 강풍 등 기상 여건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산불 확대 사유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바짝 마른 낙엽이 불이 번지는 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등 안전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점보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화재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화재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인천 지역의 올 한해 화재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올해 인천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와 피해 상황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383건입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2% 감소한 수치인데요. 화재로 사망한 사람 수 역시 줄었습니다. 올해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명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 사망자 20명보다 30% 줄었습니다. 네. 부상자 역시 줄었는데요. 올해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84명입니다. 작년에는 92명이었는데요. 8.7%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화재 건수가 줄어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 사고를 짚어볼까요? 네. 인천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998년 10월 30일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로 57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호프집 주인이 아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출입문을 걸어 잠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미처 그 불을 피해 대피하지 못해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네. 최근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를 맞아서 인천 지역에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그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그 아이들이 술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색안경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도 냈었는데요. 현장 유가족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죠. 네. 그냥 비양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왜곡돼 있었으니까 그런 게 제일 억울하고 아쉽죠.
네, 유가족 인터뷰 보고 왔는데요. 사회적인 시선이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은 피해자일 뿐인데 말이죠. 유가족들을 울리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부천 지역의 올 한해 화재 현황 짚어볼까요? 네, 부천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화재 피해 현황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 부천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는 3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 줄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1월 현재까지 1명 있었고요. 부상자는 15명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6.7%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화재 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역을 넘어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던 사고가 있었죠. 바로 부천 내동 사거리 LPG 충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998년 9월 11일 부천 내동 사거리에 LPG 충전소가 폭발했는데요. 당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안전 점검을 위해 이제 가스탱크에 투입한 질소가스를 이제 배출시키기 위해서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때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인명사고는 물론 주변에 12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사고였습니다. 예, 또 다른 화재 피해를 살펴보면요. 부천 원미 부흥시장 화재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발생했는데요. 점포 13곳과 주택 5곳이 전소됐고요.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점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상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많은 시민들이 화재를 입은 피해 상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포 지역의 화재에 대해서 짚어보죠. 네, 반대로 김포는 올 한 해 작년보다 화재 피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포 지역에서는 모두 42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12% 증가했습니다. 올해 화재로 인해 3명이 사망했는데요. 부상 역시 77명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6.4배 증가했습니다. 네, 김포는 화재 건수가 늘었네요. 올해 김포에는 화재가 많긴 했었죠. 저희도 자주 보도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포 지역 주요 화재 사고 살펴볼까요? 네, 올해 화재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인 9월 24일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었죠. 네. 화재로 2명이 사망했는데요. 화재 당시 요양병원에는 환자 13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이제 고령의 노인 환자들이다 보니까 대피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47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 환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날아오더라고. 창문을 깨는 바라 깨니까 연기 밖으로 나가고 119 안고 오셨어. 네, 인터뷰 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서 아찔한데요.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화재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5분쯤 부천시 춘희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한 법인 대표 A씨 등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밀수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5만 7천여 점, 15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위조 상품을 밀수했으며 물류창고를 만들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인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3,740만 원 상당의 의류 34점을 압수했습니다. 위조 상품 유통, 판매,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여 온라인상 불법 행위와 서민 건강을 위하는 위조 상품을 집중으로 수사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자협의체를 구성했죠. 사자협의체는 생활 폐기물 감축 등에 적극 힘쓸 것도 약속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생활 폐기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19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된 생활 폐기물 총량은 지난 2015년과 비교해 56%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7.63%, 경기도의 경우 81.23% 증가했는데요. 인천시는 무려 106.7%가 증가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여부에만 집중했을 뿐 생활 쓰레기를 줄일 대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정치적 논란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들 세 개 도시는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협의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끊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개 도시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점으로 골목 상권 보호와 불공정 실태 파악,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 등에서 정책 협업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협의체 결정은 전국 단위 협의체 결성의 시작점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직접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노인과 아동 돌봄 같은 사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사회. 사회서비스원은 이 같은 민간에 의존했던 사회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만에 특화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설립 시설만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협동조합형 시설 등은 좀 거기에 포함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만 개점 휴업을 맞닥뜨리진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종사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 지원 서비스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 지원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이 처우 개선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천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김포시가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를 5개로 나눈 그룹 가운데 인구 30만 이상 도시철도 비운행 그룹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중교통시책 평가는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며 해당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설과 서비스, 행정지원 등을 평가합니다. 계양구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248건의 지방재정 개혁 사례 가운데 최우수로 꼽힌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해 319억 원을 직접 징수했습니다. 또 전국 67개 자치단체에도 과세 자료를 통보해 127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하는 등 탈루세원 446억 원을 추징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초단체에서 시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최초로 계양구는 재정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날이 확 추워져서 오늘 두툼한 패딩 챙겨 입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2도로 찬바람이 불며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당분간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조금 온화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성탄절인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충청 이남지방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